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에 올린 영상들 중에 자유도의 개론을 설명한 영상에 이어서 자유도의 이론을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유도 이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영상들 중에서 표준 편차, 중심극한 정리, 그리고 자유도 개론의 영상을 한번 리뷰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자유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유도 개론 영상에서 설명했었습니다. 거기서 자유도란 어떤 식에서 독립변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x1, 2, 3를 3개를 더해서 10이 되는 상수를 만드는 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만약 x1, 2를 2하고 5로 정의했다면 마지막 독립변수인 x3는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3개 더해서 10이 돼야만 하니까요. 따라서 3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2개만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기에 이 문제에서 자유도는 2가 되는 것이죠. 표준 편차를 구하는 영상에서 설명한 부분을 보시면 편차 합이 0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 합이 0이 되는 식이 있을 때 표본의 평균은 상수이므로 이를 우변으로 넘길 수가 있죠. 상수인 표본의 평균 x바에 또 다른 상수인 n을 곱한 nx바는 상수가 되므로 이를 그냥 임의 상수인 컨스탄트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변수의 합이 어떤 상수가 되는 식에서 우리가 임의로 선택 가능한 독립변수의 개수는 n-1개가 됨을 방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립변수의 개수는 n-1개가 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표본에서 구한 데이터의 산포가 왜 모집단의 산포보다는 조금 작아지는지 그걸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평균이 500인 어떤 정규 모집단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평균이 500인 것은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뽑을 표본의 평균이 이 500과는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해당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 보니까 평균이 502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본은 모든 값이 502가 아니고 평균 502를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짐이 발생하겠죠. 이처럼 어떤 동일한 조건에서 얻어진 표본의 변동을 우리는 군내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또다시 동일 크기의 표본을 뽑아 보니까 이번에는 평균 값이 497이 되었습니다. 해당 표본의 평균과 앞에서 구한 표본의 평균 차이를 우리는 군간 변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두 번째 표본 안에도 군내 변동은 존재하겠죠. 자, 또다시 표본을 뽑아보면 표본 내의 군내 변동과 표본 간의 군간 변동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본의 총합이 원래 모집단 데이터이므로 모집단 데이터는 군내 변동, 군간 변동이 모두 포함된 총 변동의 데이터가 됩니다. 반면 표본 데이터는 군내 변동만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군내 변동만 있는 표본의 산포는 군내 변동, 군간 변동이 모두 들어있는 모집단의 산포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표본의 표준 편차는 태생적으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보다는 작은 쪽으로 치우치는 편향 추정량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쪽으로 치우치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추론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일까요? 표본의 표준 편차로 모집단 표준 편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작은 쪽으로 치우치는 표본 표준 편차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표본 표준 편차의 기대값이 모집단 표준 편차와 같아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성 때문에 표준 편차와 거의 같은 개념인 분산을 이용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루트를 사용하지 않는 분산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분산은 표본 분산의 기대값으로 설명이 돼야만 할 겁니다. 표본 분산의 공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개별 데이터와 표본에 있는 개별 데이터와 표본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제곱의 합을 표본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수로 나눠주는 거였었죠. 사실 이제는 저기 n-를 왜 n-인지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건 조금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선은 자, 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저 부분을 다시 한번 써볼 건데요. 지금 이 식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 같은 식이 되겠죠.
원래 모집단의 평균을 더해주고 빼주고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요. 원래 모집단의 평균을 빼주고 원래 모집단의 평균을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뮤 플러스 뮤 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똑같은 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을 잘 보시면 이 전체 가로에 대한 제곱으로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a-b에 대한 제곱 형태가 되는 건데 이 식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다시 한번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a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b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ab인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게 아니죠. 우선 여기 b제곱부터 한번 볼까요? 그 시그마의 특성이 이런 게 있죠.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a라고 합시다. 이거는 어떤 상수 a를 n번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na가 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거랑 똑같은 건데요. 지금 요 안에를 보시면 x 바도 상수고 뮤도 상수고 뭐 제곱해도 상수죠. 상수의 시그마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n을 곱한 거랑 똑같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지금 요 값들이 요 시그마 안에 있는 건데 상수니까 바깥으로 뺀 겁니다. 그럼 뭐 똑같은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요번에는 여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요 식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사실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시그마를 요렇게 취하고 요렇게 취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요거는 그 앞부분 시그마를 취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시그마에다가 뮤를 하면 상수니까 n 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 뮤라고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또 한번 다시 잘 볼까요? 여기다가 1을 곱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n분의 n이라는 거는 결국 1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 앞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n분의 시그마 xi는 뭐가 될까요? i는 1부터 n까지 개별 데이터를 모두 더해서 스몰 n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표본의 평균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표본 평균 곱하기 n이고 이 뒷부분은 전체 모집단 평균 곱하기 n입니다. 여기서 n이 공통이니까 n을 바깥으로 빼면은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가 되겠죠. 자, 요 x바 마이너스 뮤라는 게 지금 여기가 아니라 요 부분과 여기가 지금 공통으로 있죠.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요렇게 넣게 되면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 n이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n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요 뒤에는 플러스 1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되니까 요거랑 더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1n만 남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n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요 계산된 값을 요 파란색에다가 대체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n-1분의 1을 곱하고 기대값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 n-1분의 1은 상수니까 기대값을 구해도 똑같으니까 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전체에다가 이제 기대값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하나 a-b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 a에 대한 기대값 빼기 b에 대한 기대값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 식이 변형이 되는데요. 원래는 요 기대값이 요 바깥에 있는 게 맞는데요. 요 전체를 기대값을 취하고 다 더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 더한 다음에 기대값을 취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 기대값이 안으로 들어온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요거에 대한 기대값이 되는 건데 요 상수는 똑같으니까 바깥으로 뺀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같은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가 뭐가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기대값까지 해서 개별 데이터 빼기 전체 모집단 그거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개별 데이터, 원래 모집단 개별 데이터에 대한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개별 데이터에 대한 분산이 되는 것이고요.
요 오른쪽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앞에 n은 빼고 요 기대값 뒷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표본의 평균 빼기 원래 모집단의 평균, 그 차이에 대한 제곱의 기대값. 자, 이거는 표본의 평균에 대한 분산이 됩니다. 이걸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는 뭐 앞에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한다면 원래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던 상관없이, 그러니까 원래 모집단이 무슨 모양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유니폼 형태든 아니면 트라이앵글러 뭐 이런 디스트리뷰션이든 아니면 원래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든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원래 모집단에서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들을 계속 구해보는 겁니다. 표본 평균들을 계속 구해보면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규 분포가 되고요. 또 그 표본 평균으로 갖고 만든 정규 분포의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규 분포, 지금 X바를 갖고 만든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는 원래 모집단의 표준 편차보다 루트 n배 작아진다. 분산으로 치게 되면은 n배 작아진다. 이 얘기를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모집단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크기 n의 표본을 뽑아서 그 평균 X바를 계속 구해보면 X바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되는데 그 X바들에 대한 평균 값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같으며 X바의 표준 편차는 원래 모집단의 표준 편차보다 루트 n배 작아진다. 분산으로 얘기했을 때는 원래 모집단의 분산보다 n배 작아진다 라는 걸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뭐가 되죠? xi 빼기 뮤의 제곱의 기대값은 원래 모집단의 분산이 되고요.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의 기대값은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x바들의 분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모집단의 분산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x바들의 분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x바들의 분산은 아까 뭐와 같다 그랬었죠? 네, 이건 원래 모집단의 분산보다 n배 작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바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n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요게 지워지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집단의 분산 부분이 공통이니까 이걸 바깥으로 뺄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식은 또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앞에 남아있던 n-1분의 1 곱하기 n-1 요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결국은 모집단의 분산 부분만 남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표본의 분산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거의 기대값은 원래 모집단의 분산과 같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기 나누기가 n-1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가 n이었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여기 n분의 1이 살아남겠죠?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변화가 될 겁니다. 여기가 n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식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앞부분이 아까처럼 예쁘게 날아가지 않고 살아남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n분의 n-1로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n분의 n-1은 당연히 1보다 좀 작은 값이 되겠죠. 만약에 n이 30이라면 그거는 30분의 29가 될 것이고요. n이 10이라면 10분의 9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보다는 작은 값을 원래 모집단의 분산에다가 이렇게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S제곱의 기대값은, 즉 표본 분산의 기대값은 원래 모집단의 분산보다는 조금 작은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에 곱할 때 n-1분의 1로 곱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n-을 자유도의 기본 개념과 이론적인 도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